안녕하십니까. 24학년도 여름방학 물권법 튜터링 담당하게 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박종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권법 튜터링의 목표는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방학 끝나기 전에 물권법 사례집 한번은 보자. 여러분들 로스쿨 입학하고 아마 첫 방학이실 겁니다. 열심히 이제 1학년 1학기를 다들 잘 보내셨을 텐데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생각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 열심히 한 결과 성적 그리고 석차도 아마 확인을 다 하셨을 텐데 자기 위치를 이제 확인하고 조정해서 공부법이라든지 공부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면 되는 거지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시지 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처음으로 확인한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1학년 여름방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할만하다, 해볼만하다 고 느끼신 경우에는 자신감을 붙여서 꾸준히 하시면 되고, 아직 감을 못 잡은 분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감을 잡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 자체가 너무 지겹고 싫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적은 투입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튜터링을 진행하게 되는 물권법 과목은 2학기 때 배우는 채권 총론 과목에 비해서 논리구조가 그렇게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을 먼저 공부하시면서 민법 공부 그리고 전반적인 법학 공부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을 추천하고, 저도 작년 여름방학 때 물권법을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과목을 병행하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튜터링 방식은 영상 업로드 4회 그리고 사례풀이 4회 이렇게 해서 총 8회 진행됩니다. 영상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업로드 될 것이고 사례풀이를 하게 된다면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줌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이후에 올려드리는 강평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따로 첨삭을 해드리고 채점도 해드릴 테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튜터링 영상 강의나 사례풀이나 각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각자 개념을 학습하신 뒤에 복습 차원에서 영상을 보고 시간이 안 되시면은 영상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을 1회독 한 후에 사례풀이에 참여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풀이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법 전반부에 대한 학습이 얼추 끝나셨을 것 같은 7월 3주차와 4주차에 사례풀이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주차에는 다시 영상 강의로 진행하는데 그때 또 법조윤리 시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2주 동안은 또 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고 그 후 2주 동안 다시 또 사례를 풀어보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별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죠. 7월 5일 금요일과 7월 12일 금요일은 물권법 전반부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 될 겁니다.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소개될 건지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3회차, 4회차에는 이 전반부에 대한 사례풀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회차는 법조윤리 시험도 있고 하니 5회차, 6회차는 물권법 후반부에 대한 영상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 7회차, 8회차는 후반부 사례풀이가 진행될 것입니다.
영상 강의는 조문을 통해 보는 물권법이라는 뭐 좀 거창한 제목을 달아봤는데, 그렇게 제가 이미 영상을 1주차를 녹화를 해봤거든요. 그렇게 퀄리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시간 되는 분들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권법에 대한 핵심 정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고 보셔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뭐 이걸 먼저 본다든지 이러시면은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시간 되는 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물권법이죠. 제 185조부터 제 372조까지가 민법인데, 뭐 200개 조문 다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조문들도 뭐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개 조문들, 그리고 조문 100개 정도 이렇게 읽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관련한 쟁점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교수님들과 그리고 인강 강사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제가 한 걸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는 게 공부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시간 내서 하기가 조금 뭐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빠듯하고 해서 하니,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공부는 좀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뭐 딱히 할 것도 없어가지고 누워서 그냥 뭐 인터넷 보고 있을 때, 심심할 때 그렇게 뭐 틀어놓거나 뭐 어디 외출 갈 때 그냥 켜놓으시면은 뭐 제가 이런 소리도 하는구나, 뭐 이런 조문도 있구나, 그렇게 그냥 그러면 뭐 귀가 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틀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영상 강의는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사례풀이는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1시간 분량 정도의 변시 모의 기출을 이제 40점에서 60점 분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줌으로 같이 풀어보고,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자신의 답안과 비교해 보시면 되고, 원하시면은 피드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되니까 나중에 알려드리는 뭐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에 뭐 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학원을 뭐 안 다녀서 아직은, 그래서 사례답안을 뭐 첨삭받을 기회가 많이 없는 채로 이제 바로 중간고사, 바로 기말고사 이렇게 되니까 그 첨삭을 받는 기회가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체크를 해본다는 의미에서 좀 일단 참여를 하셔서 사례집을 보지 않고 본인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많이 힘들 겁니다. 기억이 안 날 거고요. 쟁점 뽑는 것도 아마 외우지 않으면 아마 힘들 텐데, 뭐 쟁점이라도 간단히 써봐도 뭐 전혀 그 단계에서는 뭐 4번을 뭐 완성하지 못했다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쟁점만 제대로 뽑아도 굉장히 훌륭한 수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보론으로 1학년 여름방학에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선배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를 얻으셔서 공부 계획을 다들 세우셨을 텐데, 제가 느끼기로는 1학년 2학기가 1학년 1학기보다 한 최소 1.5배 정도는 힘든 것 같아요. 양도 최소 1.5배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대부분 나는 뭐 성적 뭐 상관없다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는 것도 힘든데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힘들겠죠. 그래서 1학년 2학기는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6과목이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뭐 거를 타선이 없다고 하죠. 물권법, 채권총론, 민사소송법 1파트,
그리고 형법 강론, 그리고 헌법 2, 그리고 상법 총칙 이렇게 있는데 다들 이제 변시에서 상당 부분의 그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뭐 헌법이나 상법 총칙은 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모르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을 기본서 1회독하고 사례집 1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다 하시면은 수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목표가 뭐 수석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1학기를 지내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평균 정도 하면은 변시 합격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평균 정도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뭐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민법 2과목과 민사소송법 1파트 그리고 형법 강론의 재산죄 파트는 한번 보고 들어가시는 걸 학기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대신 민법은 사례집까지 병행을 함께 하셔야 한번 봤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2학기가 물권법이 김현진 교수님하고 최신섭 교수님 분반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진 교수님이야 뭐 사례집을 뭐 사례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시니까 뭐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최신섭 교수님 뭐 약수령인데 사례집까지 볼 필요 있냐 하는데 뭐 내신 보고 끝날 거 아니니까 변시를 봐야 되니까 사례집을 함께 그리고 뭐 학기 중에는 약수령 정리하느라 사례집 볼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신섭 교수님 분반 선택하는 경우도 이제 사례집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헌법은 추석 연휴 같을 때나 이럴 때 뭐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인강 뭐 몰아서 헌법재판론이나 통치구조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법 총칙은 저도 뭐 수강을 안 했고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2학년 1학기 때 회사법을 해보니까 그 회사법 분량에 비하면은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때 한 5일 정도 해서 끝내볼 생각이긴 합니다. 끝낸다는 게 뭐 마스터를 한다는 게 아니고 뭐 공부를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이 총 11주가 되잖아요. 이제 휴식 2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뭐 지금까지 쉬었으면은 이제 휴식은 다 하신 거고 물론 더 쉬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힘들다가 하시다가 힘들면 이렇게 휴식 중간중간에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여행 일정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바람 쐬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 2주 이렇게 하시고 물권 2주 최총 3주 법조윤리 뭐 이렇게 1주 해야 되고 그리고 민사소송법 형각 남은 3주를 반반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할당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물권을 2주 안에 끝낸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하루에 해야 될 양이 좀 그래도 꽤 있어요. 꽤 많아요. 사례도 한 뭐 5문제에서 10문제는 그래도 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10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문제 정도는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아주 뭐 훌륭한 방학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다 하고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형법 강론을 거의 못 보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지 말고 그래도 민법 정도는 한번 민법하고 민소는 보고 들어가는 게 낫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물권법 튜터링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 드려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1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